안녕하십니까. 2016년 제14회 청소년 상담사 2급 집단상담 기출문제 중에 후반부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후반부 문제는 46번에서 60번 문제까지 모두 15문제가 되는데요. 문제의 어려움의 정도는 앞에와 비슷합니다. 쉽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6번 바로 들어갑니다. 46번을 보면 집단상담자와 집단상담자의 태도와 자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질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집단 상담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단원의 복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심리적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심리적 에너지를 보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자가 하다 보면은 많은 스트레스, 소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에너지 보충 노력을 해야 된다. 소진 방지 노력입니다. 소진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검증되지 않은 기법과 운영 방식을 집단에 실험하면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법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기가 훈련받은 기법, 검증된 기법 그걸 써야 되는 겁니다. 집단원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갖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집단원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가져라. 편견을 갖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6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것. 4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7번 문제 집단 상담자의 기술 적용입니다. 기술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집단 상담자의 비언어적 메시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집단 상담자의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 모두 중요하고요. 이것은 신뢰로운 분위기를 방해함으로 피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중요합니다. 자, 니은 집단원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층적 공감 반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공감 반응이 중요한 거네요. 공감 반응을 통해서 자, 공감 반응하려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관계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집단 상담자가 집단 과정 중에 자기 개방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유익하다. 여러분, 집단 상담자가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자기 개방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 이 자리가 아니라 자, 집단 개방을 하는 것은 집단원의 자기 개방이요. 집단원의 자기 개방을 위한 모델이 되겠죠. 집단 상담자가 집단 과정 중에 자기 개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집단원의 자기 개방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끌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집단원의 준비도를 고려하여 직면할 필요가 있죠. 충분히 라포가 형성되고 집단원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직면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은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8번 문제는 다음에 설명하는 기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쉬운데요. 청소년 상담사 상급 문제에서는 2016년도 상급 문제에서는 이걸 사례로 냈고요. 여기에서는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공통의 힌트.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응집력을 촉진한다. 느낌 왔나요? 두 번째, 연계성에 주목하며 연계성의 동그라미.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같은 것들을 공유한다, 연계한다. 집단원의 말과 행동을 끊어요. 다른 집단원의 관심사, 공통점이 중요한 단어. 공통점과 관련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연결짓기, 링킹이라고 하는 연결하기입니다. 자, 연결하기가 답이 되죠. 자, A 성원의 이야기가 있고 B 성원의 이야기가 있다. 상담자가 공통점을 찾습니다. 공통점을 찾아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면 응집력이 올라가고 상호작용이 촉진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관련 짓는 행위, 이런 것을 링킹이라고 하는 연결하기, 연결짓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하기, 반영하기, 명료하기, 재구조하기 다 아시죠? 네, 여기 명료하기가 시험에 또 잘 나오죠. 네,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거,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
집단원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명료화하기라 하고, 또한 집단 상담자가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바를 이 집단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도 명료화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4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4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도 기술 문제인데 쉽습니다. 사례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적용한 상담 기법은입니다. 햇살에 집단원이 있고 집단 상담자가 있습니다. 집단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단에서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햇살이 이야기합니다. 자, 집단 상담자. 너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 오늘 집단에서 달림과 별림이 다가갔을 때 너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어. 달림과 별림을 피하는 행동을 했어. 라고 했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햇살이 뭐예요? 피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컨프런테이션의 뭐다? 직면입니다. 직면은 불일치, 집단원의 행동의 불일치나 모순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직면하기입니다. 직면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50번 문제 들어갈게요. 49번의 답은 2번 직면하기. 50번 문제 청소년이 쭉 나올 거예요. 청소년 집단 상담을 준비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50번 문제 별표. 초등학생입니다. 자, 초등학생인 경우 한 회기에 90분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너무 길어요. 1시간 반 이상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어렵습니다. 더 짧아야 됩니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은 더 짧아야 됩니다. 집중력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집단 상담을 한답니다. 고등학생의 동그라미. 집단원의 참여 동기와 욕구에 대한 조사보다는 보호자 기대에 의한 조사를 우선해야 될까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집단원의 참여 동기, 욕구에 대한 조사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보호자 기대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인 경우에 어느 정도 우선시 될 수 있지만 고등학생일 때는 고등학생 참여자의 참여 동기나 욕구에 대한 조사가 더 우선시 됩니다. 집단 상담 진행과 관련된 상담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집단 상담 진행을 하는 집단 상담자에 대한 정보를 고등학생이 또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번째, 집단원 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사전 면접은 집단으로 실시하여야만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전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사전 면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만 실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심각한 정서장애가 있습니다. 심각한 정서장애입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이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 상담이 좋을까요? 네, 개인 상담을 통해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자, 가진 학생을 집단 상담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개인 상담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죠?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의 지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번의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제 5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는 침묵이 나왔습니다. 또 침묵에 대한 집단 상담자의 대처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침묵은 다룰 필요가 있어요. 침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집단원이 51번 문제 별표. 집단원이 내면화 작업, 즉 내면화 작업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숙고하는 그런 시간이요. 이러한 작업으로 침묵을 한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렇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기보다는 집단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내면화 작업으로 집단원이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기보다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회기 초기에 비생산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침묵이 지속되면 끊어봐요. 자, 생산적인 침묵이 있고 비생산적인 침묵이 있어요. 비생산적인 침묵입니다. 그럴 때는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해야 됩니다. 왜? 비생산적인 반응이니까 상담자는 그 집단원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집단원의 침묵이 나타났는데요.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죠.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기예요. 매 회기마다 활동을 사용하여 침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틀렸죠. 여러분, 침묵은 바람직한 침묵이 있어요. 따라서 이 침묵은 활용하는 게 좋아요. 침묵 활용하기라는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5번째, 집단원이 집단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아 침묵할 수 있거든요. 자, 신뢰감이 생기지 않아서 침묵하는 경우가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집단원이 저항하면서 침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감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좋겠죠. 답을 해결했는데요. 자, 옳지 않은 내용은 4번이었습니다. 침묵과 활동이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활동 위주로 가서 침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침묵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민감한 이야기를 집단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침묵할 수 있어요.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상담자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51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2번 문제 상황에 대한 집단 상담자의 대처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52번 문제 별표. 자, 집단원이 문제 행동을 해요. 어떤 문제 행동이냐? 첫 번째, 충고하는 집단원. 두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집단원. 주지화하는 집단원. 독점하는 집단원. 상처 싸매기 하는 집단원. 상처 싸매기를 다른 말로 일시적 구원이라고 해요. 일시적 구원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지화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감정화입니다. 감정 표현을 너무 하면은 감정화가 되고요. 감정이 메말랐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충고하는 집단원이 있다. 너무 충고 위주로 이야기하는 집단원이 있으면 자신의 충고 행동 동기를 탐색해 보게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집단 상담자의 대처 행동입니다, 여러분. 왜 충고 행동을 하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거 좋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 중심으로 하면 그 사실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팩트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맞고요. 주지화의 내용은 정서적인 면과 연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주지화가 뭐라겠어요? 주지화가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담자의 대처 행동은 뭐겠어요?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서적인 면이 감정 아닙니까? 정서적인 부분이 감정인데 여기에 연결 짓는 게 좋겠죠. 연결 짓는다. 감정 표현이 안 나타나는 게 주지화니 그것을 해결하는 대처 방법은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독점하는 집단원이 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피드백한다. 자, 네가 지금 이 집단원을 독점하고 있어. 집단원들을 이 상담의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 독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환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점성이 줄어들 수 있겠죠. 상처 싸매기라는 집단원이 있다. 일시적 구원을 해주는 집단원이 있다. 그러면 미해결 감정이 있는지. 미해결 감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집단원의 일시적 구원자 역할, 즉 상처를 싸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단에게는 미해결 과정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죠.
주지와는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집단 상담자는 이 정서적인 면과 연결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정서적인 면과 연결짓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감정화가 되겠죠. 감정화는 주지와의 반대말이니까요. 자, 정리가 됐고 52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53번 들어갑니다. 짧은 문제입니다. 쉽습니다. 집단원의 권리가 있습니다. 집단원은 권리가 있는데 첫 번째, 참여할 권리, 참여권이 있습니다. 이탈할 권리도 있습니다. 집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솔직하게 개방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집단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권리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개방할 권리,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개방할 수 있는 권리는 집단 상담자의 태도, 집단 상담자의 태도에 개방성이라는 게 있어요. 개방성.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집단원은 솔직하게 개방할 권리는 아니에요. 자, 집단 상담의 좋은 점이 뭡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집단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집단 상담의 장점이 되거든요. 따라서 솔직하게 개방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있고요. 집단에 대한 정보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원에 관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 집단에 대한이에요. 집단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권리가 이 상담자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꼼꼼히 생각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5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는 청소년이 나왔고 특성을 고려한 집단 상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청소년들은 끊어요. 모호한 집단 상황에 부담을 느끼므로 회기 내용을 뭐해라? 구체화하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제 집단 상담의 구조화죠. 청소년들은 집단 상담을 구조화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청소년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네, 그래서 집단원의 피드백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개방적 집단의 경우 응집성 형성과 발달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속력은요, 개방 집단보다 폐쇄 집단이 더 좋아요. 따라서 개방적 집단이 아니라 폐쇄 집단의 경우 응집성 형성과 발달에 유익하다 그래야 됩니다. 3번 집은 탈락. 4번 일반적으로 구조적 집단 상담은 여기 있죠. 집단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구조적 집단 상담은 역동적 활동을 많이 하므로 활동적인 청소년에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조적 집단 상담을 하면 집단 성원들의 지위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구조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역동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청소년에게 상당히 좋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진로와 학습을 주제로 하는 집단 상담이 있을 수 있죠. 진로를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집단 상담을 한다면 교육이라든지 지도 형태로 진행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제 진로 지도라든지 학습 지도를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교육이나 지도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고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응집성, 결속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개방 집단보다 폐쇄 집단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54번의 답은 3번. 이제 55번 문제 들어갑니다. 55번 문제, 집단 상담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평가는 종결 단계의 과업입니다. 평가는 종결 단계의 과제라고 하는데요.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관찰하면서 개인 집단원을 관찰하면서 전체 집단을 관찰하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단 내의 공개 토의, 토론이라고 하죠.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할 수 있습니다. 측정 도구를 하는데요.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한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면접, 면담이라고 하죠. 면접,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자, 모두 다 집단 상담을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들어갔죠. 측정도구 사용하는 것은 이제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집단이 모은 상태에서 설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측정도구를 이용해서 설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5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5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 청소년 집단 상담 계속 나옵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게임이나 활동을 가능한 활용하지 않는다. 틀린지 아시죠? 여러분, 청소년은 흥미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게임이라든지 또는요, 활동이요. 게임이나 활동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야 청소년들의 흥미가 올라가요. 따라 가능한 활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공동 상담자가 2명인데요. 상담자 한 분은 남성이고 한 분은 여성이에요. 그랬을 때 집단원에게 성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왜? 남성, 여성의 혼성이기 때문에 성역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공동 상담자 형태의 장점 맞습니다. 비자발적 집단원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의뢰되어 온 집단원이 있다. 그걸 비자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집단에 대한 불편감이 있을까요? 네,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맞고요. 연령이 낮을수록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중학생보다 초등학생 이렇게 낮을수록 부모나 보호자에게 집단의 목적과 진행 과정, 절차 등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청소년 집단 상담은 끊어요. 성인 집단 상담에 비해 집단 상담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집단 상담자의 자세가 적극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적극적인 것은 성인보다도 누구일 때? 청소년일 때 집단 상담자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과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답을 해결했는데 1번이 답이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청소년이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지문은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지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표 치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6번의 답을 해결했고 1번이 답입니다.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7번 문제 똑같이 청소년 집단 상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앞에 문제 지문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비구조화 형태보다 구조화 또는 반구조화 형태로 더 많이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구조화 작업이 되면 될수록 더 좋습니다. 반구조화는 뭐냐면 구조화와 비구조화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비구조화는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것들을 비구조화라고 하면 되고요. 자, 이 청소년 상담자가 청소년일 때는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청소년 집단 상담의 구조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구조화는 구조화적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구조화나 반구조화 형태가 비구조화보다는 더 많이 활용하는 게 청소년 집단 상담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은 일방적인 지시에 거부감이 있죠. 직면보다는 공감적 이해, 수용이 중요하겠죠. 지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직면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은 이해하고 지지하고 수용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 회기의 내용을 장시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청소년들은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장시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게 힘들고요. 되게 이제 단회기가 좋아요. 단회기가 좋고 그 다음에 단시간 동안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단기 상담이라고 하죠. 단기 상담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자발적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할 때는 집단 상담자가 권위적인 태도로 한다. 그러면 아마 더 저항할 겁니다. 따라서 집단 상담자가 이 비자발적 청소년을 이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수용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용적 자세가 중요하지 권위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이 맞네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해결했고요. 5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8번 문제는 집단 상담자의 윤리적인 지침입니다. 자, 집단 상담자의 윤리적인 지침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58번 문제 별표. 자, 이것을 별표 치는 이유는요. 윤리 문제는 꼭 나옵니다. 윤리 문제는 꼭 등장해요. 한 문제 이상. 그래서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동료의 부당한 압력도 치료적 요인이므로 압력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허용한다. 여러분, 동료가 부당한 압력을 하는 게 뭐가 치료적 요인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는 기법 사용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집단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쓰면 안 됩니다. 자, 특정 집단원의 욕구가 집단 내에서 충족될 수 없다면 집단원에게 다른 전문적 의뢰를 제안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단 내에서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다른 전문적 의뢰를 해 주는 게 좋죠. 오버하면 안 돼요. 집단 상담자가 이거 충족되기 힘들다 그러면 다른 집단 상담자나 다른 기관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의뢰해 주는 게 좋아요. 집단원의 개인정보는 집단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 기관 의뢰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때, 기관 의뢰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때 집단 진행과 관련된 기관의 정책과 윤리 지침을 집단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의뢰를 안 해야죠. 그러면 기관 의뢰 집단 상담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 기관의 윤리적인 지침이나 정책 거기에 대해서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동의를 구해서 이제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기관 의뢰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죠?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58번은 윤리적인 지침이었습니다. 시험에 꼭 출제가 되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답을 3번으로 처리했고요. 5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9번 문제 집단 상담자의 지도성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지도성입니다. 1번, 집단원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자율성의 동그라미 별표 자율성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집단을 운영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옳지 않은 것 찾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드린 것이 중심 단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달성해야 될 과업이 많을 때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자의 주도성을 높이는 게 좋다. 과업이 많을 때는 집단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키워드가 2개입니다. 자, 집단의 크기가 클 때입니다. 성원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크기가 클 때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자의 주도성을 높이는 게 좋다. 이것도 얘기가 중요하네요. 주도성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과업이 많든 집단의 크기가 크면 집단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집단 상담, 이게 담자입니다. 집단 상담 기간이 짧을 때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자의 주도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단 상담의 기간인데 이거는 기간이 짧대요. 기간이 짧은 기간에 하니까 집단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짧은 기간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집단 상담자의 주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집단 상담자의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집단원이 집단 과정 중에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앞에 있는 거 다 모르셔도요. 여기 5번이 틀렸다는 거 뻔히 아십니다. 시험장 가시면. 왜 불만을 다루지 않아요? 불만을 다루어서 그걸 해결해 줘야죠. 따라서 다루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 3, 4예요. 2, 3, 4에 보면 과업이 많다. 집단 송원이 많다. 집단의 크기가 크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기간이 짧다. 요 3가지죠. 요 3가지인 경우에 집단 상담자의 주도성은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업이 많을 때 주도성, 성원이 많을 때 주도성, 기간이 짧을 때 주도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집단원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 고려해서 집단을 운영해야 되는 게 집단 상담자고요.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불만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됐고요. 마지막 30번 문제, 6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0번 문제는 피드백 기법입니다. 우리가 피드백 주고받기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피드백 기법을 사용할 때 효과적인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여러분, 이거 피드백을 이제 사용했는데 주고받기, 환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피드백 주고받기의 주요 원리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집단원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당연한 이야기고. 변화 가능한 것에 해야 돼요? 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네.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한다. 이것도 여러분 뻔하게 보이죠, 답이.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아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피드백하는 게 좋죠. 비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집단원 행동한 후, 직후 이게 중요하다겠죠. 행동한 직후에 피드백이 들어가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포괄적인 피드백은 피해라 라고 했었고요. 생각나시죠? 포괄적인 피드백은 피해라 라고 했었고 집단원이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고 변화 가능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행동한 직후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한 성원에게서 피드백 오는 것보다 많은 성원들이 피드백 준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도 배우셨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60번 피드백 기법까지 해서 모두 전반부 15문제, 후반부 15문제에서 3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집단상담의 기초는 상급에서 나오는데요. 2016년도 상급 문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 집단상담의 기초가 원래 좀 더 쉬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2급 문제가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출제된 상급의 집단상담의 기초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풀 것을 권면합니다. 집단상담은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입니다.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체 합격에 대한 이 정답수를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